안녕하세요, 차도녀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X3 20M 스포츠 패키지 프로 모델 시승을 했었는데요. 라인업이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가솔린 모델 이제 20 기본 모델부터 M 스포츠 패키지, M 스포츠 패키지 프로 모델이 있고, 또 디젤 모델이 있고, 지금 보시는 고성능 모델인 6기통 M50 모델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M 스포츠 패키지 프로 모델 시승하면서 펀치력이 조금 아쉽다,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평택 전시장에서 그걸 보셨는지 이번에는 M50 차량을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이 M50을 저처럼 시승해보고 싶은 분들은 BMW 평택 전시장 연락하시면 시승까지 해보실 수 있을 거예요. 어쨌든 지금 보는 모델은 M50 M 스포츠 패키지 프로 모델을 보고 있는데요. 디자인부터가 일단 좀 지난번에 보여드린 모델이랑 다르죠. 그릴이 진짜 미니 XM이라고 해도 될 만큼 굉장히 XM이랑 비슷한 그릴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가 이렇게 가로 형태로 들어가고요. 히드니 그릴이 라이트로 둘러져 있습니다. 또 신형 이 램프가 들어가고 블루 레이저 라이트까지는 적용이 안 됐지만 블루 레이저 라이트 느낌을 주는 블루 포인트가 또 옆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와, 하단 범퍼 부분도 굉장히 스포티하고 지금 똑같이 블랙 컬러로 적용돼서 잘 안 보이는데 브루클린 그레이 같은 그런 컬러를 선택하시면 아래쪽 범퍼 디자인이 조금 더 눈에 띄게 들어오더라고요. 지난번에는 19인치, 20인치 휠을 보여드렸어요. 근데 지금 보시는 모델은 21인치 휠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휠 디자인이 굉장히 크고 안쪽에도 레드 컬러의 브레이크 캘리퍼가 여기가 많이 뚫려 있기 때문에 더 잘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M 어댑티브 서스펜션이 적용되기 때문에 지난번에 보여드린 19인치나 20인치보다는 확실히 좀 더 단단한 승차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측면부도 지난번에 M 스포츠 패키지 프로 모델 보여드린 거랑 마찬가지로 이 윈도우 라인이 블랙 하이그로시로 처리가 되어 있죠. 이게 이제 기본 모델은 여기 컬러가 좀 다르게 들어가더라고요. 확실히 블랙 컬러로 통일되니까 저는 좀 더 세련된 느낌이 들고 괜찮은데, 요즘에는 블랙 에디션 같은 것도 많이 선호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블랙 컬러가 더 예뻐 보이는 것 같아요. 또 신형의 T자형의 이 리어 램프가 적용되는데 측면에서도 되게 잘 보이게 옆쪽은 와이드하게 적용되어 있고요. 또 후면부에서도 이렇게 하단 범퍼가 강력하게 들어가면서 허드 머플러가 들어간 게 M50만의 또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리어 모습이 조금 호불호가 갈리긴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블랙으로 들어가니까 좀 밋밋한 느낌이 오히려 더 티가 안 나는 느낌이라서 리어 모습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래 X3가 트렁크 공간이 좀 넉넉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20리터가 더 늘어났습니다. 전고는 조금 낮아지고 전폭이라든지 아니면 길이는 좀 더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차가 좀 더 커 보이는 느낌이 드는데 실제로 트렁크 공간도 20리터가 더 넉넉해졌습니다. 아래쪽 열어보면 여기 이렇게 조금 수납 공간이 있기 때문에 청소용품 깔끔하게 보관하실 수가 있고, 여기 12V 아울렛이랑 이렇게 종이 가방 같은 거 걸 수 있는 고리가 따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커버 이렇게 닫았다가 아니면 요거를 아예 다 탈거를 해서 쓰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따로 뒤에서 시트 폴딩은 안 되고 앞쪽에 가서 폴딩을 해야 되는데요. 네, 이렇게 폴딩을 하면 진짜 거의 풀플랫이 완성이 됩니다. 제가 이렇게 살짝 앉아 있을 수 있는 헤드룸 공간이 나와요. 제 키가 160인데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워서 차박 차크닉 즐기겠다 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또 선루프가 엄청 와이드하잖아요. 이전 X3도 이 정도로 와이드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가운데 바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바가 없어지고 완벽하게 이렇게 넓은 파노라마 글라스 루프를 가지고 있는데 따로 열리거나 하진 않습니다. 스크린으로 닫았다가 열었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환기를 위해서 열거나 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헤드룸도 상당히 여유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 채널에 X3로 아이 둘을 키우시는 분이 패밀리카로 카시트까지 설치하고 사용을 한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뒷좌석에서도 충분히 패밀리카로 쓸 수 있는 공간이 나옵니다. 시트는 지금 남성 기준으로 맞춰놨어요. 그랬는데도 주먹 3개 이상 이렇게 여유 공간이 나오고요. 전기차는 아니기 때문에 센터에는 이렇게 센터 터널이 있는 편입니다. 하지만 아래쪽에 이 공조 조절하는 게 따로 들어가 있고 열선이 들어가 있는데, 이 열선은 제일 기본 트림부터 다 기본적으로 들어가더라고요. USB 포트 C타입으로 2개 적용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패밀리카로 많이 쓰는 차량이기 때문에 이 뒷좌석 열선까지는 다 기본으로 넣어준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선스크린까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뭐 필수는 아니긴 하지만 이게 없으면 패밀리카로 쓰시는 분들은 또 따로 이렇게 거치를 해서 또 다른 걸로 쓰시잖아요. 그렇게 쓰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미관상 이렇게 있는 게 더 깔끔해서 좋긴 하죠. 그리고 가운데는 이렇게 간단하게 컵홀더 2개만 딱 들어갑니다. 따로 각도 조절은 안 되거든요. 하지만 앉았을 때 크게 불편하지 않습니다. 딱 적당히 허리를 받쳐주는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리고 시트도 M50 이전까지는 배관자 시트가 들어가는데 M50 모델에만 메리노 가죽이 적용이 됩니다. 여기도 이제 뒷좌석 모니터를 거치할 수 있게 이런 것까지 따로 마련을 해 두었습니다. 사실 X5도 너무 좋긴 하지만 1억이 넘어가는 차량이기 때문에 사실 금액적으로 조금 부담스럽잖아요. 근데 이 X3는 기본 모델이랑 지금 보고 있는 이 M50 모델이랑 가격대가 굉장히 다양하게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6,800만 원대부터 지금 보시는 9,900만 원대까지 다양하게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운전을 하면서 또 더 자세한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이제 본격적으로 주행을 한번 해볼 건데요. 일단 실내 인테리어가 완전 바뀌었잖아요. 이쪽이 이제 다 도어랑 가운데 센터 부분이 다 패브릭으로 적용됐는데 친환경 소재라고 해요. 재활용된 소재를 사용했다고 하는데 그렇게 뭐 패브릭이 들어간다고 해서 더 저렴해 보이거나 그런 느낌은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완전 운전자 중심의 디자인으로 설계가 돼서 디스플레이도 커브드로 살짝 꺾여서 운전자가 보기 편하게끔 이렇게 각도가 되어 있고요. 인터랙션 바도 원래 이 조수석까지 이어지잖아요. 근데 딱 운전석에서 끊겨 있고 이전 X3가 공조가 이쪽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야간에 운전을 할 때 사이드 미러에 공조가 좀 비치는 게 불편하다 그런 의견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도어 쪽으로 아예 옮겼습니다. 그리고 공조의 세기를 조절할 때 이렇게 터치로 올렸다가 내렸다가 하는데 이게 운전하면서 조작을 하기에도 상당히 편합니다. 되게 직관적으로 이렇게 터치로 바로바로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메모리 시트 2개 들어가고 열고 닫고 하는 거 이렇게 적용돼 있고 이걸 또 램프로 한번 감싸 놨습니다. 근데 이게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사이드 미러에 뭐 조명이 비친다거나 그런 문제도 없고요. 그리고 스티어링 휠이 오히려 이전 스티어링 휠이 조금 묵직해서 여성분들이 운전할 때 무겁다는 의견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잡았을 때는 굉장히 두툼하거든요. 근데 그냥 기본 모델일 때는 오히려 훨씬 더 가볍고 부드러워요. 그래서 여성분들이 운전을 할 때도 전혀 무리가 없는 수준인데 지금 제가 스포츠 모드를 놨거든요. 스포츠 모드로 바꾸면 스티어링 휠이 굉장히 묵직해집니다. 그래서 진짜 주행 감각도 확 변하면서 약간 시트의 떨림도 느껴지고 스티어링 휠도 묵직해지면서 딱 내가 스포티하게 운전할 준비가 됐다 이런 게 온몸으로 체감이 되는 것 같아요. 사운드도 배기 사운드가 조금 더 커지고요. 그리고 이렇게 노면의 진동도 조금 더 하드하게 느껴집니다. 와 진짜 이래서 BMW 차량들이 운전이 재밌다라고 하는 게 그냥 편하게 주행할 때는 또 편하게 주행하다가 드라이브 모드 하나만 바꿨을 뿐인데 이렇게 또 펀 드라이빙이 가능한 차량이니까 이래서 BMW 차량들이 운전이 재밌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정차한 김에 내비게이션 한번 보여드리면 이렇게 T맵이 적용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안드로이드 오토, 애플 카플레이 따로 연결 안 하고 이 내비만 사용을 해서도 길을 잘 찾아갈 수가 있는데 증강현실 내비게이션도 적용돼서 이렇게 카메라가 뜰 때 딱 누르면 이렇게 크게 카메라 화면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줄였다가 키웠다가 할 수 있고 여기서 이렇게 어떤 차선으로 가야 되는지 표시가 되네요. BMW는 옵션이 참 좋은 브랜드잖아요. 그래서 뭐 통풍, 열선, 그리고 2열의 열선까지 다 들어가고 사운드도 지금 하만 카돈 적용되어 있고 정차했을 때도 오토홀드까지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도 오히려 현대기아보다 훨씬 더 이 가운데 센터도 잘 잡아주기 때문에 사용하기에는 진짜 편한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조건이 까다롭거나 하지 않고 언제든지 그냥 누르면 바로 실행이 되는 그런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지금 이런 길에서도 바로 실행이 됩니다. 버튼 한 번만 딱 누르면 실행이 되고 이렇게 속도 올렸다가 내렸다가 하면서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차선도 상당히 잘 잡아줘요. 오히려 현대기아 차량들이 중간을 잘 잡아주긴 하는데 이게 금방 풀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좀 코너를 돌 때 잘 못 잡아주는 경우가 있는데 얘는 상당히 이런 코너에서도 되게 잘 잡아줍니다.
이렇게 돌아가는 것도 잘 잡아주고요. 그리고 잡으라고 알림이 떴을 때 이렇게 터치만 해도 바로바로 인식을 해줍니다. 이렇게 코너를 돌 때도 잘 잡아줄 정도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20M 스포츠 패키지 프로 모델 시승하면서 약간 펀치력이 부족하다 그런 멘트를 했었는데, 지금 이 차량은 무려 398마력이에요. 그때 시승했던 차가 190마력이고 디젤 모델은 197마력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진짜 차고도 넘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살짝만 밟아도 진짜 이렇게 확확 나가줘요. 와, 진짜 거의 전기차 수준의 펀치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배기 사운드도 너무 재밌고, 전기차에서는 느낄 수 없는 이 진동과 그런 이 사운드?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SUV인데 이렇게 재밌게 탈 수 있다고? 그리고 이렇게 밟다가 살짝 떼면 팝콘 터지는 소리도 상당히 재밌게 들립니다. 그리고 주행 질감은 꽤 부드러운 편입니다. 서스펜션이 단단하긴 하지만 주행 질감은 되게 부드러워요. 그리고 이게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도 또 적용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연비도 생각보다 좋습니다. 가솔린 모델 지난번에 시승한 게 연비가 10.9예요. 근데 지금 6기통이잖아요. 6기통이라서 좀 연비는 부담스럽지 않을까 했는데 10.6? 거의 차이가 안 나더라고요. 0.3밖에 차이가 안 나는 거잖아요. 또 BMW 차량들이 실제로 주행해보면 연비도 좀 잘 나오는 편이기 때문에 이렇게 6기통의 고성능 차량이지만 유류비 부담 없이 타고 다니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패밀리카로도 사이즈가 딱 좋잖아요. 하지만 이제 아빠들도 좀 달리고 싶은 욕구가 있다 하신다면 이렇게 M50 차량을 선택하시면 출퇴근하시면서는 좀 스포티하게 하드한 주행을 또 즐길 수가 있는 거죠. 아, 진짜 밟으면 밟는 대로 너무 매끄럽게 이렇게 치고 나가주니까 이게 어느 정도 속도를 내다가 한 번 확 튕겨주거든요. 와, 그리고 또 브레이크 밟을 때는 이렇게 또 팝콘 터지는 소리까지 너무 재밌게 운전을 할 수 있는 SUV 차량입니다. BMW라서 SUV지만 이렇게 즐거운 주행이 가능한 것 같아요. SUV를 타면서 이렇게 재밌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별로 없거든요. 그리고 사이즈도 딱 컴팩트해서 도심에서 타기에도 너무 좋잖아요. 딱 적당히 패밀리카로 타면서 주행의 즐거움까지 누리기 좋은 차량인 것 같습니다. 옵션도 상당히 잘 갖춰져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왼쪽 패들 시프트를 길게 누르면 출력을 극대화해서 쓸 수 있는 이런 기능까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승차감도 막 그렇게 엄청 하드하지 않습니다. 노면을 읽으면서 가는, 딱 잡고 가는 느낌은 있긴 하지만 막 이게 통통 튄다거나 그런 느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편안하게 타실 수 있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클러스터 디자인도 굉장히 다양하게 이렇게 변경이 가능하고요. 지도로 놓고 다니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제는 T맵이 적용됐기 때문에 이 센터에 뜨는 지도 보면서도 편하게 주행을 하실 수가 있고요. HUD에도 정보량이 되게 다양한데 HUD에도 지도를 띄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지도가 곳곳에 나와 있으니까 편하게 운전을 할 수 있어요. 와, 진짜 SUV인데 이렇게 계속 달리고 싶은 느낌의 SUV는 오랜만인 것 같아요. 드라이브 모드를 굉장히 다양하게 또 변경을 할 수가 있거든요. 효율 모드로 한번 변경을 해보면 밟았을 때 확실히 엑셀을 좀 꾹 밟아야 서서히 이렇게 속도가 나가는 느낌이네요. 아까 스포츠 모드에서는 진짜 확확 나가는 느낌이었잖아요. 드라이브 모드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주행감을 경험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제일 기본 모드인 것 같아요. 이제 다른 차량으로 치면 컴포트 모드 같은 거겠죠. 컴포트 모드일 때도 되게 부드럽게 주행을 하면서 답답하지 않은 주행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스포츠 모드가 조금 더 하드하고 그런 느낌이지 컴포트 모드에서도 정말 충분합니다. 와, 너무 부드럽게 나가는 느낌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엑셀의 위치를 좀 확인해 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요. 이 센터 부분이 되게 넓은 편이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엑셀이 왼쪽으로 치우쳐져 있다는 느낌보다는 엑셀은 오히려 되게 정면으로 이렇게 밟는 느낌이라면 브레이크랑 위치가 좀 먼 것 같아요. 그래서 브레이크를 밟을 때 오히려 발이 좀 왼쪽으로 와서 이렇게 밟아야 되는, 근데 이게 오히려 이렇게 거리가 넓기 때문에 브레이크를 밟을 때 헷갈리진 않겠다 하는 생각은 듭니다.
어쨌든 엑셀을 밟는 게 불편하진 않고요. 브레이크 밟을 때 발이 좀 완전 가운데로 이동을 해야 된다, 그런 느낌이 있네요. 지난번에 20 M 스포츠 패키지 프로 모델 시승할 때는 막 엄청 밟거나 하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소음을 잘 못 느꼈는데 이번에 고속까지 좀 주행을 해보니까 풍절음이나 노면 소음은 살짝 들어오는 편입니다. 하지만 스포츠 모드로 바꾸면 이 엔진 사운드로 다 덮기 때문에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차량이 패밀리카로 또 괜찮은 이유가 X5는 사이즈도 너무 크잖아요. 그래서 여성분들이 운전을 할 때 좀 부담스럽게 느끼실 수 있거든요. 근데 X3 정도는 진짜 여성분들도 부담 없이 운전을 할 수 있는 사이즈의 차량이고, 오히려 세단보다 시야도 높기 때문에 주변 시야도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더 편하게 운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드라이브 모드를 스포츠로 변경하지 않으면 스티어링 휠도 굉장히 부드러운 편이기 때문에 주차하거나 그럴 때도 부담 없으실 거고요. 또 옵션도 상당히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HUD라든지 아니면 이런 내비게이션 이런 것도 따로 연결할 필요 없이 볼 수 있고, 아내분들이랑 번갈아 가면서 운전을 하기에 너무 좋은 차량입니다. 남성분들이 운전을 할 때는 또 드라이브 모드를 스포츠로 변경해서 재밌게 또 주행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지금 차량 가격이 9,990만 원으로 좀 부담스러울 수 있잖아요. 하지만 나는 이 정도까지 고성능 차량은 필요 없다 하신다면 6,800만 원대부터 굉장히 다양하게 금액이 쪼개져 있기 때문에 상황에 맞게 선택할 수 있다는 것도 BMW의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의 고성능 차량은 필요 없지만 가솔린 모델 190마력은 조금 아쉬울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디젤 모델 선택하시면, 디젤은 조금 토크가 더 좋잖아요. 그리고 연비도 좋기 때문에 좀 더 편하게 타고 다닐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오늘 제가 X3 시승을 해봤는데요. 굉장히 다양한 라인업을 가지고 있고 또 공간감이나 옵션도 상당히 좋기 때문에 이 차량을 패밀리카로 고민하고 있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직접 한번 평택전 시장에 방문해서 시승해보고 결정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품격 리뷰 자동차 리뷰를 부탁해.